자, 잘 쉬었습니까? 이어서 3차 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3주 차죠? 마지막 차시입니다. 집중해서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끝내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주말에 또 잘 쉬도록 하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또 조금 배워보도록 하십시다. 자, 지금 2차 시까지의 내용은 이제 단위 환상까지를 봤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위는 어떻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로 호환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1000m를 1km로 접도로 나타내는 것이죠. 1m, 100cm 뭐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우리 교재에 5절에 보면 자, 어림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크기의 정도를 계산하는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느 정도를 어림한다고 할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물리적인 어떤 그 방법인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720m는 7.2 곱하기 10의 2승 이렇게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0.0021m는 2.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표현법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0.0086m 그러면 대략 0.01이라고 본다면 10의 마이너스 2승 어림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0.0021m 하면 0.001이라고 보고 10의 마이너스 3승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도 어떤 그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그 과학적인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어림도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운동장에 뭐 이렇게 학생들이 모여 있어요. 전체 인원이 대략 1000명이다 라고 어림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큰 수가 모여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10명이나 20명이 모여 있는 정도가 아니라 대략 1000명이라면 매우 많은 숫자인데 대략 이렇게 어느 정도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그 의미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어림이란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420m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대략 10의 3승로 어림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겠어요. 자,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 의미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 이런 예가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무게는 몇 사람이 몇 년 동안 노력을 했을까? 이렇게 정확하진 않지만 의미가 있는 숫자가 있을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어림이란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략 크기의 정도를 표현할 수가 있는 정도로 크기의 정도를 계산하는 정도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건 뭘까요? 은하계에도 있어요. 또 우주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을 정확하게 안다기보다도 이렇게 대략 어떤 방향으로 수치를 어림하는 정도로도 그 의미가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한 표현만이 물론 정확한 표현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대략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정도로 나타낼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 이제 예제가 있죠. 1.4 예제가 있는데 자, 우리가 평생 동안에
호흡을 몇 번 하느냐. 이게 정확하게 몇 번 하는지가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대략적으로 어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림에서 보면은 몇 번 호흡을 하느냐 라는 것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략 이걸 해보면 이렇게 4 곱하기 10의 8승번 호흡을 한다. 이렇게 어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어림으로 그 크기 정도를 가늠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때 이럴 때 어림이란 방법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어떤 개념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절을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유효 숫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유효 숫자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의미를 갖는 그런 숫자를 말합니다. 자릿수라 그러죠. 여기 이제 그 표현법이 나와 있는데 자릿수는 이렇게 맞춰서 정확한 방향으로 표현을 하는 방법을 유효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이런 그 설명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그 1장 3절에서 5절 내용은 교재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아두면 어떨까 합니다. 교수님이 여기에서 짚어보고자 하는 것은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정도는 알아야겠다. 자, 기본량이 무엇이냐, 그렇죠? 그리고 유도량은 무엇이냐, 그리고 10의 지수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우주의 스케일을 우리가 가늠한다고 할지라도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주에 대한 이해를 한다는 것은 이런 많은 물리량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충돌을 이해하고 운동을 이해하는 거, 충돌을 이해하고, 그렇죠? 그리고 중력을 이해하고, 그리고 온도를 이해하고, 그리고 전자기파를 이해하고, 빛을 이해하고, 그리고 항상 일어나고 있는 태양에서의 핵융합 반응을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스케일도 우리가 이해하려면 기초를 알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큰 스케일도 정해져 있지만 과학적으로 이런 숫자들이 작은 스케일에도 정해져 있다. 자,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천문학에서 우주에 관한 이런 그 구분시공간 블랙홀에 대한 이런 얘기를 읽어봐도 우리가 기초를 알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거대한 스케일, 자, 피라미드라는 거대한 스케일, 여기 보면요 여기 보이는 이 작은 건물들이 보이죠? 자, 피라미드가 얼마나 거대한 건물인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거 볼까요? 이 은하, 그렇죠? 여기 보는 밀키웨이라고 은하수죠. 이렇게 은하계와 보통은 우리가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를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은하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은하계를 포함하고 있는 이 드넓은 우주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1장 내용을 정리를 하고요.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운동에 관해서 좀 배워볼까요? 자, 두 번째 주제가 뭐였었죠? 자, 운동의 법칙에 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자, 운동의 법칙은 자, 어떤 것이 있을까 보겠습니다. 운동의 법칙. 자, 운동의 법칙. 자, 여기서 필요한 것을 보겠습니다. 자, 나왔네요. 자, 운동의 법칙. 자, 여러분, 우리 교재에서 배워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 천문학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우주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것을 배우는 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도 교수님으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런 내용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리라 생각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대학 물리학에 필요한 이 우주의 여행에 관련된 내용들 필요한 내용만 다루기 때문에 그때그때 어떤 기본적인 수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리라고 가정하는 정도로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운동의 법칙에 관해서는 5장에서 배우겠습니다. 5장에서 자, 운동의 법칙에 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사실 조금 여기에 보이는 우리 교재에 이 매 챕터마다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봐둔다면 더 도움이 되겠으나 우선 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같이 짚어보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내용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운동의 법칙은 왜 배우느냐? 여러분들 얘기했지만 이 우주로의 여행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죠. 이 우주는 정적이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처음에 얘기를 했었던 것 중에 자, 우주는 자, 여기에 쓰진 않았나 봅니다. 여기엔 쓰진 않았는데 자, 우주는 자, 여기에 써봅시다. 우주는 정적이지 않다. 그러면 어떨까요? 우주는 동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동적이라는 말은 자, 움직인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우주에 관해서 이해하려면 자, 운동에 관한 법칙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운동의 법칙을 논할 처음 과학자는 뉴턴입니다. 뉴턴. 그래서 자, 이 뉴턴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뉴턴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 자, 이 뉴턴은 매우 유명한 과학자죠.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널리 알고 있는 과학자입니다. 자, 이분이 이야기한 내용들인데
자, 뭐 1번부터 8번까지 이런 많은 내용들이 있죠. 자,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대체 힘이란 무엇이냐? 힘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거죠. 자, 힘이라는 것은 자, 이런 거예요. 힘이란 물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작용이다 이겁니다. 자, 이게 힘이고요. 자, 힘에 많은 종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물체를 스프링으로 당길 때 이런 힘들이 있죠. 이거는 탄성력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렇게 막대로 누군가를 끌어 움직입니다. 자, 이럴 때 작용하는 힘은 장력이라고 부르고요. 또 이렇게 무언가를 공을 찬다면 무언가를 이렇게 차게 되면은 이 물체에 작용하는 작용 반작용 힘이 있고요. 자, 이렇게 두 물체가 서로 당기는 힘. 자, 이것을 뉴턴은 사과가 지구로 떨어지는 것으로 찾았죠. 자, 이런 힘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혹은 만유인력이라고 합니다. 또 이런 힘이 있어요. 이런 힘은 전하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인데 전기력이라고 합니다. 또 이런 힘은 자석에서 작용하는 힘인데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자, 힘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자, 이것은 카테고리로 두 개로 나눌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서로 이제 직접 접촉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힘 혹은 필드 포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접촉하지 않고도 일어나는 힘을 얘기하고요. 자, 이것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힘의 종류에 관해서 한번 적어볼까요? 자, 우리 지금 방금 배운 이 힘의 종류에 관해서 한번 적어봅시다. 자, 뉴턴은 자, 힘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자, 힘의 종류. 자, 어떤 힘들이 있다고요? 자, 처음에 스프링에서 작용하는 힘. 이런 힘들은 탄성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유모차를 끌죠. 이런 막대에 혹은 끈에 작용하는 줄에 작용하는 힘을 장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럭비 선수가 공을 차죠. 혹은 축구공을 찰 때 작용 반작용력이라고 합니다. 작용 반작용력. 자, 이런 것은 이제 접촉력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이진 않지만 이런 공간에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필드 포스 혹은 장력으로 얘기를 했었죠. 이게 뭐죠? 바로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은 다르게 뭐라고 한다고요? 만유인력이라고 합니다. 자, 만유인력은 두 물체 사이에는 이제 끄는 힘이 있다는 얘기인데, 자, 이런 힘들은요, 지구가 사과를 떨어뜨리는 힘이기도 하고, 지구 주위에 달이 도는 힘이기도 하고, 태양 주위에 지구가 도는 힘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고, 우주에는요, 은하 사이에도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모두 중력이라고 합니다.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뭐 전기력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력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합해서 전자기력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뭐 이렇게 근원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서 얘기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힘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고요. 뭐 많이 있어요.
점점점. 자, 힘은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각가지 종류가 힘인데, 자, 이 힘을 아우를 수 있는 한 가지 법칙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느냐? 자, 뉴턴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힘에 관한 법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에 관한 법칙. 자, 어떤 걸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뉴턴은요. 자, 세 가지를 법칙이라고 내세웠어요. 자, 첫 번째는 제1법칙이고요. 두 번째는 제2법칙이고요. 세 번째는 제3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자, 뉴턴의 법칙에 관해서 배워보게 하겠습니다. 자, 뉴턴의 법칙. 자, 무엇이 있을까요? 자, 먼저 제1법칙, 그 다음에 제2법칙, 그 다음에 제3법칙. 이걸로 끝입니다. 자, 뉴턴 법칙 하면 세 가지입니다. 여기다 조금 더 설명을 넣는다면 뉴턴의 역학법칙, 힘에 관한 법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제1법칙은 무엇이냐? 이건 다른 말로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관성의 법칙이란 무엇이냐? 자, 모든 물체는 본래적인 그 성질을 갖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버스를 탔어요. 혹은 뭐 택시를 탔다고 치거나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이동수단을 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버스를 탔다고 할 때, 자, 혹은 지하철을 탔을 때,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있습니다. 자, 차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뒤로 쏠리죠. 이게 왜 그럴까요? 자, 우리 몸은 원래 서 있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차가 움직였어요. 혹은 기차가 전철이 움직였어요. 그러면 원래 자리에 있으려는 성질을 아직 우리 몸은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관성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그 무거운 바위를 움직이기가 더 어려운 것이 관성인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물체일수록 움직이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것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자, 버스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우리 몸은 다시 움직이는 상태에 적응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버스가 멈춥니다. 그러면 우리는 몸이 움직이는 그 성질을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버스가 멈출 때 우리 몸은 앞으로 쏠리죠. 자, 우리 몸은 움직이려는 관성을 아직 갖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 성질을 관성이라고 해요. 이걸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성의 법칙은 물질은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한다라가 관성의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칙이 있어요. 두 번째 법칙은 뭐냐면 힘과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힘과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중요한 수식을 하나 알아둬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 영어로 쓸게요. F는 ma입니다. 자, 이것은 별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우 중요한 법칙이고요. 자, F는 ma. 자,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F는 ma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F는 MA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러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뉴턴 제2법칙인데요. 자, 뉴턴 제2법칙인데 자, 여기 파워포인트 자료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파워포인트 자료에서 자, 여기 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 교재에 자, 파워포인트 자료에 관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는요, 페이지를 여러분한테 적어줄게요. 이 페이지는 자, 5장의 4절이고요. 자, 92페이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F는 MA에 관한 법칙, 뭐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제2법칙이고요. 힘과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자, 주말 잘 보내고요. 다음 4주차 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